안녕하세요, 디타사입니다. 이번에 커스텀방 권한을 받게 되면서 더 자세하게 맵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잿더미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잿더미가 패치된 이후로 여기 밑에 부분이 확장이 됐죠. 확장이 되면서 잿더미도 전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잿더미에서 수비팀은 공격팀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공격팀이 하는 걸 막으면 되기 때문에 공격팀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격팀은 이 세 가지에서 스폰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뚫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뚫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뚫는 방법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뉴비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여기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 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샷발이 좋다든지, 뭐 나는 아니면 서브를 잘한다, 뭐 의무병으로 애들 살려주고 힐 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 의무병분들, 이제 난 살리기 위주 교전을 좀 적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 루트를 많이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아군이 많이 가는 루트를 선택해서 가주시는 게 좋겠죠. 총 쏘는 것에 좀 자신이 있고 내가 좀 많이 점수를 벌고 싶고 돌격병을 플레이하거나 이제 뭐 건플레이 좀 친다, 그런 분이 주로 선택하는 루트가 이쪽 루트입니다. 남쪽 루트. 이 남쪽 루트 같은 경우의 특성이, 이 수비 측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이 수비 측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볼 때 공격 측이 요렇게 가면 적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거죠. 이 게임은 옆치기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거, 우회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생각보다 여기 중앙 거점을 밀려서 뚫리는 경우는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중앙이 뚫리는 이유가 뭐냐, 옆치기 분대가 있어서 이 분대가 요렇게 감싸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숭자의 굴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 적을 감싸야 합니다. 앞대 앞으로 붙으면은 샷발 좋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지만 우리는 항상 죽을 때 보면, 아 쟤가 왜 옆에서 들어와, 아 쟤가 왜 뒤에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이런 분들이 가는 루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도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격팀에 여기에 그 조그만 그 2인승짜리 오토바이를 주죠. 여기에 침투 루트를 가는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비 측도 당연히 여기를 봐주는 분대가 계속 교전을 봐주면 이 중앙에 있는 본대들이 감싸막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A 거점을 완막하거나 좀 오래 티켓을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간다면 내가 여기를 가서 여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안 막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가 그냥 허허벌판 뚫려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거나 수비팀이 여기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 사격하게 나옵니다. 요 자리에서 요 자리를 공격팀이 먹는 순간 옆치기로 다 죽는 거예요. 수비팀에서는 이 상황을 절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비팀도 여기를 막아주는 분대가 필요하다. 아무도 안 가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큐 돌리시는 분들은 맨날 여기 스폰에서 여기까지 언제 뛰어가냐, 수비팀은 오토바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뛰어가야 되는데 여기 먹기가 상당히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안 막으면 어차피 지는 건 똑같습니다. 밀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안 간다면 내가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할 때 또 이제 분대에 센스 있는 정찰병이 있다면 부활 비컨을 여기나 여기 절벽 뒤 요런 데다 깔아가지고 우리 분대원이 계속 스폰할 수 있게 해주면서 교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짧게. 왜냐면 여기 이미 공격팀이 여기를 먹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스폰에서 여기 뛰어가는 중간에 언패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죽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격팀의 같은 경우는 뭐다? 여기를 먹으면 A 먹는 게 상당히 수월하다. 왜냐면 여기서 내가 중거리 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절벽 끝에서 머리만 내놓고 막 쏠 수도 있고, 내가 근거리 총을 가지고 있다? 연막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침투해서 여기 뒤에 있는 비컨을 다 부수고 여기 스폰 애들 다 죽이고 여기서 옆으로 오는 애들 여기 숨어가지고 다 잘라먹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면도 정면인데 정면을 가시는 분들은 원래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회 플레이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돌아주면 또 맛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분내 플레이 하나 하면 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분내 플레이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공격팀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 건물을 부수는 거예요. 이 건물은 거점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안에서도 먹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 건물을 부수지 않으면 여기서 침투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수비팀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여기서 엄청 쏘겠죠? 여기서 엄청 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기 참호전에 있는 그 개구멍 마냥.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도 부수면 여기 그 집 뒤 엄폐물이 있잖아요. 그 엄폐물 뒤에서 이 건물과 교전이 또 가능해지고요. 또 아니면 여기다 연막을 쳐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공격팀이 먹어주고 스폰에서 거점으로 오고 있는 적들을 여기 언덕에서 제거해주고 여기 지붕 위 이런 데서 교전을 쑥쑥 해주면서 한 번만 잘 들어가주면 여기 뒤를 싹 쓸어 먹으면서 A 거점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이 여기 이제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자리 많이 잡는 곳이 여기 엄폐 뒤 여기 건물 뒤 요런 데 잡잖아요. 요런 수비팀 포지션을 감싸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침투해서 여기를 봐주는 수비팀이 없다면 여기를 먹고 여기를 감싸 안는 것도 가능하고요. 북쪽에서 감싸 안아도 되고 남쪽에서 감싸 안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공격기의 다각화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상당히 감싸 먹기가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A에서 완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 분들 중에 수비하시는 분들 중에 괴물분들이 막 트럭 분들이 계시다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감싸먹는 걸로 A 거점은 그래도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거점인데요. B 거점에서는 이제 스폰 포인트가 여기서 되죠. 수비팀은 이제 거점이 여기에 1, 여기가 2 이렇게 해서 B1, B2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루트는 뭐냐, 이번에 잿더미가 남쪽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공격의 다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예전에는 맵 구조가 약간 요 모양이었기 때문에 요 침투 루트가 없었어요. 2에 대한 침투 루트가. 그래서 이걸 감싸먹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냥 솔직히 여기서 여기 뛰어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냥 뛰어가지고 2 먼저 먹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누비분들이 이제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 이 도로를 그냥 생으로 건너다가 죽고, 여기 도로 있죠? 공격분들이 여기 1 안에 엄청나게 많이 도사리고 있는 수비 존버 유저들이 이렇게 막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다가 얘네한테 그냥 죽고,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여기 뒤에 또 숨어 있고 막 올라와서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 추천 루트는 누비분들도 침투를 해봐라. 이 침투하는 플레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 그래서 적이 완벽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1을 들어가기보다는 우회해서 2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대신에 2를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한번 죽을 때 리스크가 좀 커지긴 하죠. 그래서 2를 들어가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 여기 중앙을 먹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격파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격파 아니면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여기 스폰이 여기도 있죠. 아니면 아예 여기 스폰에서 이렇게 깎아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루트 하나 여기 있고요. 여기 헬기가 원래 있잖아요. 여기 헬기 지나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맵 조금 제가 잘못 그렸는데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침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탱크가 나오잖아요. 탱크는 제가 이따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탱크는 자리가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으면 일단 이 침투해서 먹었을 때 1을 쉽게 먹을 수 있어지지만 만약에 이 루트가 실패했다, 2를 들어가는 루트가 실패했을 때를 가정해서 탱크가 여기 자리 잡아주고 여기서 계속 쏴주는 거죠. 이 탱크가 여기 자리 잡았을 때 탱크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경탱도 나와서 요즘 미랄탄으로 많이 쏘잖아요. 수리수가 있다는 가정 하에 수리가 한 명이라도 붙어주면 여기 자리를 잡으면 여기 위에 있는 보병들, 수비팀의 보병들을 다 녹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북쪽이 클리어가 제대로 안 되면은 수비팀도 이렇게 감싸 먹습니다. 이렇게 감싸 먹는 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1은 먹었는데 1에서 나가지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탱크가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탱크가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보병들을 죽여줘야 1에 있는 보병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역할을 못해주면은 1에서 나가면 죽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보병들이. 그런 상황을 빨리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탱크나 아니면 총 좀 쏜다 하시는 분들이 북쪽을 클리어해주면 훨씬 빠른 전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티켓을 계속 아껴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2가 막혔고 1을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땐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제 수비진들이 1차 수비선으로 쓰는데 여기를 이렇게 감싸 먹으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때는 진짜 깡대깡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서 깡대깡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깡을 들어갈 때도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1에서 교전하면 적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적은 1에서 죽었을 때 어디에 스폰하느냐? 여기에 스폰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적의 추가 병력을 제거를 해야 1을 방어하는 인력이 계속 줄어들면서 1을 자연스럽게 공격팀이 인원을 더 퍼부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중앙에 있는 엄폐물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저들이 있으면 여기서 오는 추가 병력들이 제한이 걸려요. 오다가 계속 피격하고 하니까 여기 숨어야 되고, 오다가 계속 피격해야 되니까 여기에 숨고 하다 보면은 이 1에 있는 병력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1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엄폐물 끼고 여기 산 위에 PSG나 중거리 교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자리를 잡아주면 여기서 도로를 건너오는 적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 얘네들은 엄폐물이 도로 중간에는 없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도로 건널 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건너잖아요. 다 같이 빨리 건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덜 죽으려고.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도로 건널 때가 제일 위험해요. 엄폐물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때 손쉽게 여기서 잡아줘야, 공격팀이 잡아줘야 1에 대한 지원 병력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1에 대한 지원 병력이 없어지면 우리 팀 누군가들이 교전을 하면서 1에 있는 병력들을 점점 죽여주고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1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탱크도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좋은 점이, 이 북쪽 클리어도 북쪽 클리어인데 여기 스폰하는 애들이 다 보여요. 여기서 오는 애들이 다 보입니다.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자리를 먹어주는 게 제가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을 먹었는데 1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1을 먹었는데 2에서 또 막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1을 먹었어. 이제 1 우리 거 먹었어. 그러면 2를 어떻게 뚫느냐?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2도 역시 감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병력이 강하면은 그냥 깡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는 2에서 침투를 실패한 경험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 적도 보병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감싸야 합니다. 감싸기. 적을 감싸야 돼요. 적의 후방을 계속 노려주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루트는 어디냐? 일단 감싸기 위해서는 어디를 먼저 가야 된다? 중앙을 먼저 가는 애들. 중앙이 없으면은 감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가서 내가 의무병으로 열심히 살리면서 인원 보충을 빨리빨리 해주면서 힘싸움을 할 것인지. 근데 문제는 수비팀도 스폰이 여기서 돼요. 금방 옵니다. 오히려 1에서 스폰에서 뛰어오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물론 2를 밟고 있으면 더 멀리서 스폰이 되지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전략이 옥상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 옥상, 여기는 이 옥상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옥상이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 있죠? 여기 사다리 있죠? 여기 사다리 있죠? 여기 사다리 있죠? 여기 가로등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누워져 있는 가로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공격팀에서. 안 뚫리는 경우가 무엇이냐? 이 옥상을 못 먹을 때예요. 이 공격팀이 옥상을 못 먹으면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여기 엄폐물 있죠?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옥상에 그 테두리에 다 그 엄폐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여긴 물론 없지만 여기는 상자랑 이런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위에서 여기 들어온 적들을 쉽게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팀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자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 잡아도 쉽지 않은 게, 여기서 이렇게 뚫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걸 거쳐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걸 쉽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감싸기입니다. 공격팀의 루트 중에 아까 제가 북쪽 클리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북쪽 클리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가서 부활시험기를 또 양생 같은 데 깔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 엄폐물 끼고 사격을 하면은 여기랑 여기 수비팀이 먹기 좋은 이 수비 포지션의 옥상을 여기서 그냥 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중거리 총을 애용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많이 잡는 편이고요. 여기를 잡아줌으로써 얻는 효과가 뭐냐? 여기 사다리 올라가는 애들 그냥 죽일 수 있죠? 올라온 애들 그냥 죽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쏠 때 여기 엄폐물이 없어요. 그래서 적의 충원 병력들을 손쉽게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수비팀이 와서 열심히 막기도 하죠. 하지만 수비팀이 여기로 오게 되면 그 인원만큼 여기 인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대 인원들도 수월해지는 거고, 결국은
만약 여기를 지키러 아무도 안 온다? 귀찮다고 수비팀 안 온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 옥상 그냥 먹고, 여기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뚫리고, 여기가 뚫리고, 여기서 침투하고, 또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오는 적들 그냥 손쉽게 또 여기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오는 적들, 만약에 우리 팀이 정말 잘하는 팀이어서 누군가 여기서 또 여기서, 아니면 우리 돌차가, 전 돌차 여기 주차 많이 하거든요. 돌차가 여기서 스폰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찍어 누른다. 그러면은 적은 사방팔방에서 총알이 날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야 공격팀이 자연스럽게 이를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루트는 여기, 돌차 주차 자리는 여기. 이렇게 B2까지 뚫어내는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수비팀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공격팀이 이렇게 올 거니까 내가 이걸 막으면 된다. 수비팀에서는 생각이 많아져요. 이제 미사일 2번을 쏴서 C1을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C1이 이미 먹힌 상황에서 C2를 우주 방어를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수비팀이 여기서 스폰하죠. 여기서 스폰해서 뛰어가서 C1을 계속 흔들어 주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을 선택을 할 때는 일단 공격팀이 점수를 얼마나 쌓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 미사일을 2번 쏠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좀 전략 싸움이 좀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격팀에 미사일을 2번 쏠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곧 2번 쏠 수 있어진다면 공격팀이 아예 C1을 배제하고 C2를 그냥 올인을 박습니다.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올인해서 그냥 완전히 먹어놓은 다음에 C1이 그냥 미사일 2방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C1 무너지고 C2는 이미 공격팀 거니까 공격팀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미사일 전략을 쓸 거면은 애초에 C1을 사람들이 많이 지키고 가고, C2는 사람이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처음 게임 시작할 때 보면 다 C1 스폰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그렇다 보니까 C2의 올빵 전략을 칠 건지 안 칠 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건 처음에 뚫렸을 때. 이번에도 C1, 2에서도 이 남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또 이제 감싸 안을 수 있는 루트가 더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일단 전공적으로 C1을 먼저 뚫는 방법이 있는데, 이 C1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C1을 뚫겠다고 난 C1 가야 돼 하고 여기로 이렇게 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요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이제 B2를 먹었잖아요. 2를 먹고 가면은 보통 이렇게 위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중앙을 뚫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중앙을 뚫을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 건물 옥상은 수비팀에서는 웬만하면 못 올라오는 곳이긴 한데, 물론 이렇게 뚫고 막 와가지고 여기 경계선 밖으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는 합니다. 수비팀도.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기를 올라가고 여기 주변부 교전해주고 이제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철판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철판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 캠핑카 뒤에, 상자 뒤에, 여기 C1 루트, 여기 입구 2층, 이런 곳을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머리만 빼꼼 내밀고. 이건 분명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격 측에서 이 철판을 밟고 쏘면 헤드만 나와서 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작자들이. 그렇게 해야 공격팀이 뚫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먹어주기 정말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의병이 계시다면 한 명 붙어달라. 나 여기서 그냥 무제한으로 사격을 하겠다. 장전할 때만 빼고 계속 그냥 내밀고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거의 그냥 혼자 초토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다 많이 죽일 때는 진짜 막 6, 7킬, 8킬까지도 적의 3분의 1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격 잘하시는 분들이 이 옥상 먹고 교전을 해주시면 정말 좋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익숙해지시면 여기에서 사이길에서 수비팀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중앙 먹고 여기 옆치기 가고 이렇게 여기 수비하려고 이렇게 수비 루트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요 루트를 입구부터 차단해버릴 수도 있는 자리가 또 여기입니다. 이 바로 옆에 자리죠. 그래서 이 옥상을 먹고 플레이해주는 게 한 명, 중거리 사격해주는 분이 한 명은 있어야 C1을 훨씬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엔지니어가 있으면 혹시라도 막 저기 라브 뽑아서 막 벌써부터 난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요 옥상에 날라오는 걸 잘 생각을 못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쪽을 잘 안 가긴 하는데, 라브를 타면은 요 옥상 자리를 먹어주고 교전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옥상 자리 좋은 게 뭐냐, 여기 자리를 가면, 여기 남쪽, 살짝 남쪽에 여기 옥상 여기 가면은 여기 지붕이랑 또 교전이 돼요.
지붕 먹고 또 이 지붕을 교전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감싸는 루트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크게 봤을 때 요렇게 감쌀 수 있죠. 요렇게 공격팀이. 근데 이렇게 갈 때 이 남쪽으로 갈 때 요 루트를 갈 때 가장 위험한 놈이 뭐냐, 여기서 수비하는 적군들입니다. 여기서 수비하는 적군들을 누군가는 교전을 해줘야 되는데 얌생이처럼 교전하기엔 여기에 만한 데가 없어요 잘.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머리 빼꼼샷 하잖아요. 여기서 하기에는 높낮이 샷 때문에 여기가 더 유리합니다, 머리 빼꼼샷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 조금 더 높이가 있는 여기서 교전을 계속 걸어주면 우리 팀이 여기를 침투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교전을 걸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옥상을 꼭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격팀은 이 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비팀은 이 옥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각폭 좀 잘 던지고 뭐 시간 잘 재서 던지면 모를까. 왜냐면 여기를 견제하려면 샷발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는 찍어 누르는 루트죠. 총게임에서는 항상 고지대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긴 하잖아요. 샷발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수비팀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침투해서 올라가서 뒤를 깎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루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를 먹어서 여기를 클리어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여기 가는 인원들이 원래 여기 존버, 여기 존버, 여기 존버, 여기 존버 다 뚫어내야 돼요. 하지만 아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중거리 사수가 톡톡톡톡톡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팀이 거의 무혈입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C1까지 문 하나만 더 뚫던가,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벽을 뚫어줬다면, C4병이 벽을 뚫었다면 벽 침투가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벽 침투하려고 할 때 수비팀이 이렇게 나와서 잡아주려고 하는 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든든하게 먹고 있어주면 C1은 훨씬 먹기가 편해진다. 근데 내부 싸움은 이제 그냥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피지컬 싸움이기 때문에 피지컬 싸움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C2를 뚫을 때는 어떻게 가는 루트가 좋느냐, 자 보시면은 저는 항상 우회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싸우는 건 솔직히 피지컬 싸움, 완전 피지컬 싸움이에요. 이 피지컬 좋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중앙 다 뚫어버리면 돼. 그냥 다 죽여버리면서 여기 다 올라가서 막 지붕 다 넣고 그냥 다 쓸어 담으면서 그렇게 다 하면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수비팀에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남쪽이 뚫리면서 이 건물들이 다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이 건물들이 사용 가능해졌는데 이 주유소가 옥상에 올라가집니다. 이 주유소 옥상이 가지는데 여기를 수비팀이 먹고 있으면 상당히 남쪽을 공략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워지니까 공격팀은 C1을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비팀이 남쪽을 안 막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회를 크게 돌아버리는 거죠. 여기다 부활비건 박아버리면, 전 돌차 갔다가 이쪽에다 항상 부활비건을 박아줍니다. 그럼 왜냐면 수비팀이 스폰을 여기서 해요. 여기 스폰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비팀은 그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부활비건 제가 박아놓는 이유 뭐냐,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옆에서 토독토독 다 죽습니다.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팀에서 오는 지원 병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거점에서 싸우는 인원들이 줄어들면서 공격팀이 우세를 가져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남쪽에서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는 적군들의 허리를 끊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돌차가 있으면 돌차가 해주면 좋고, 아니면 뛰어가서 부활비건 박아놓고 또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우회 플레이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수비팀은 또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여기서 허리를 다 끊어버려. 그럼 여기는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냅두면은 힘들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우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샷발이 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막으러 가? 힘들어.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점이 먹힌다. 참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게 우회 전략이기 때문에 이 우회를 항상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회의 좋은 점은 뭐냐, 내가 쪼고 있는 곳에 보세요. 내가 만약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적이 오는 곳은 이쪽 방향이야. 한쪽 방향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서 오는 적을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야. 별로. 물론 이렇게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또 이런 걸 예측해서 여기다 부활비콘을 박아놓는 수비팀도 있다. 하지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쪽만 이렇게 잘 막아도 충분히 3-4인분을 해줄 수 있는 게 우회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우회 플레이를 저는 항상 추천드려요. 왜냐면 시원을 먹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정방향이에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정방향이고, 이렇게 오는 적들의
이렇게 오고 있는 적들을 허리를 끌어주는 이 역방향 플레이가 이제 우휘 플레이가 되는 거죠. 또 감싸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론 수비팀은 이렇게 감싸지고 이거 우리 팀 분위기 싸하다, C2가 감싸지고 있다 라는 걸 전 느끼면은 여기 스폰에서 준대 달립니다. C1 흔들어야죠. C1 C2는 와리가리 전략, 수비는 와리가리 전략, 아까 삐언도 와리가리 전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분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부활 신호기를 여기 숨겨놓고 수풀 사이에 숨겨놓고 C2 먹힐 것 같을 때 우리 전분대 스폰 따닥 해서 슉 들어가서 옥상 먹고 항쟁. 그러면 사다리 올라오는 적들 머리 톡톡톡 따주면서 또 와리가리 싸워주는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듯이 C1 C2도 그런 이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는,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커클로 들고 여기에 비컨 박아놓고 여기 옥상 같은데 비컨 박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C1 이렇게 C1 C2는 사실 여기서부터 피지컬 싸움이 또 되기 때문에 허리 잘라주는 거 말고는 교전하시면 되고, 이제 각 거점마다 좀 꿀자리 같은 데를 제가 따놨거든요. 그런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A 거점 남쪽입니다. A 거점 남쪽 딱 봐도 와, 시야 너무 좋죠. 여기 위에서 다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 수비 병력들, 여기 수비 병력들, 여기 건물 안쪽까지 다, 여기 존버하는 애들까지 다 사격각이 나오는 곳이 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 남쪽을 교전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A 거점 한정으로 중거리 PSG랑 스나가 엄청난 효율을 보여요. 이 자리가 정말 야물딱진 자리인데 사실 스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공격팀에서 정말 안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알려드리면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가 있다는 거.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 활동하는 적군들, 아웃플레이하는 적군들 다 잡아줄 수 있고, 여기 올라오는 적군들, 여기 뭐 처음에 오는 적군들 다 잡아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또 여기 스나들, 여기 스나들, 그리고 여기 스나들, 여기 스나들, 여기 다 교전각이 나오는데 얄밉게도 여기서 쏘다가 누가 쏜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여기서 쏘다가 누가 또 쏜다 그러면 여기 가서 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정말 내가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A 거점이 끝났을 때 내가 PSG랑 스나이퍼를 들었는데 A 거점을 먹었을 때 자기가 5등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스나이퍼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아요. 자기가 이기고 싶어하는 플레이어라면. 물론 즐기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내가 승리를 지향하고 게임을 더 잘하고 싶고 그렇다고 하시면 5등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나는 내려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루트인데요, 위쪽 루트에서 이렇게 뛰어가서 도로를 사실 안 막는 수비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쭉 꺾어가지고 이제 또 감싸 안아줄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언덕을 먹는 순간 여기 뒤가 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건물이 부셔집니다. A 거점 안에 이 건물이 부셔지는데 이 건물을 부수지 않으면 정말 든든한 방어막이 되거든요, 수비팀에서.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면 우리 팀이 여기까지 웬만하면 뚫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가서 건물을 클리어해줄 수가 있는 각이 나오니까 이 건물은 C4든지 AT4든지 쏴서 이렇게 부셔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비팀이 주로 잘 잡는 게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 건물 안,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는 수비팀 공격팀 모두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창문을 총으로 쏘면 부셔집니다. 이 창문을 막고 있는 나무 판때기는 총으로 부셔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탱크 자리입니다. 이 탱크 자리, 이 나무 옆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 옆에서 이제 보시면 이 탱크가 여기 안을 다 쏠 수 있어. 옥상 존버 인원들 쏠 수 있고, 요 유류 탱크 같아 보이는 거랑 이 안테나 같은 데를 쏴서 이 범위 데미지를 줘서 이제 또 죽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그리고 요 탱크가 있음으로써 박격포를 계속 날릴 수가 있고요, 뼈에다가. 그리고 여기 자리, 여기 올라오는 자리, 여기 자리 다 탱크가 봐줄 수 있는 좋은 자리인과 동시에 여기서 오는 적 보병들, 추가 인원들이 보시면 이렇게 오잖아요. 탱크한테는 엄폐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오는 탱크로 추가 인원들 다 정리해줄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내가 탱크로 잘 쏘게 되면은 저기 갑자기 엔지니어가 수없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 AT4가 한 번에 막 5발씩 날라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죽게. 공격 수비팀은 물론 이 탱크를 가만두면 안 되겠죠. 진짜 죽도록 여기 자리 잡는 탱크를 좁혀줘야 됩니다. 진짜 죽도록 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데미지가. 여기 구석탱이 자리 많이 잡으시잖아요. 여기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죽고, 여기 구석탱이 숨어있다 죽고, 박격포가 여기 안쪽 쏘고,
여기서 쏘면 여기 입구가 또 쏴줍니다. 그래서 입구 도로 지나가다 죽고. 그래서 이 탱크를 엄청나게 견제를 해줘야 된다. 이 자리 잡는 탱크를.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수리수가 없으면 조금 힘든 경우가 많긴 해요.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에 자리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스폰에서 오는 적군들 있죠? 여기 도로 건널 때 엄폐물이 딱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를 제외한 여기 칼 들고 뛰고 있는 적군들을 여기서 손쉽게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가 또 중요한 게 여기에 또 부활신호기 설치하고 바로바로 침투하는 수비 인원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사격각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중거리 사수가 한 명만 있어주면은 여기 남쪽으로 뚫고 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면 여기 엄폐물이 없는데 여기는 엄폐물 끼고 상체만 내밀고 쏘고 있는데 난 여기를 그냥 대놓고 뛰어서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다음으로 여기도 중요한데 내가 조금 더 멀리서 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럼 요 돌 잡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요 돌에서 엎드려가지고 양각대나 뭐 이런 거 껴놓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적군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쏴서 죽이다 보면 이 B1에 못 들어가는 스폰 인원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팀은 B1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적들의 이렇게 진입을 막아주면은 자연스럽게 B1은 인원이 상대적으로 공격팀이 많아지면서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도 수비팀이 이렇게 와서 밑에 쪽으로 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B2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남쪽에서 꺾을 때 요 수비팀은 이거를 무조건 부셔줘야 됩니다. 탱크나 AT4나 C4로. 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요 옥상을 타고 올라 가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팀 수비 옥상이 단숨에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뚫려버려요. 이게 진짜 이 순식간에 뚫리는 루트 하나로 수비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긴 북쪽이거든요. 여기 북쪽 B2 북쪽이죠. 북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보너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밟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수비팀 여기 요 자리에서 쏘면 수비팀 옥상을 쉽게 견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부활 비콘을 만약에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활 비콘을 가져왔다. 그럼 이렇게 난간을 타고 들어와서 이런데 안에다가 부활 비콘을 설치를 해서 적팀이 오기 되게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로. 그리고 여기서 나인원이 떨어지는데 잘 타고 가면 여기도 올라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비팀의 옥상을 쉽게 견제할 수 있겠죠.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 있으니까 킬을 따내기도 쉽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격각이 다 나옵니다. 여기 사다리 올라가는 애들 그냥 드르륵 맞고 죽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 드르륵 맞고 죽고 또 여기서 요 안쪽 그 입구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곳 막 죽일 수도 있어요. 쏴서.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런 데 오면 똥쟁이들한테 헤드마다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이 옥상을 올라가서 그래서 점프로 물론 가면 짜주고 들어가는 게 나이는 점프로 저는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안 죽겠지 뭐 하면 그냥 뛰어 들어가는데 일단 요 자리에서 여기 나이는 이 자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살짝 나와서 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이 철판 자리입니다. 철판 자리에 올라와서 쏘게 되면은 이렇게 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여기에 적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033 써있는 곳 앞에 붙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여기서 이 머리만 내밀고 사격이 나옵니다. 사격각이 이렇게 해서 저 안쪽까지 볼 수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자리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인원이 또 양각대 무기를 챙겨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M250 양각대다 그럼 이렇게 딱 껴놓고 여기서 드르륵 갈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또 손쉽게 킬을 가져갈 수도 있다. 여기서 빼꼼빼꼼 하면서 이 지붕과 교전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이 지붕은 이렇게 찍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은 어떻게든 교전을 걸어주면 좋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렇게 남쪽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올라가서 또 지붕을 클리어해줄 수 있고요. 이 지붕을 먹으면 좋은 게 이 지붕에 공격층이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적 배에서 뛰어오는 애들 죽일 수도 있고 안쪽에서 교전 애들 옆에서 먹기도 좋고 이 옥상을 먼저 먹고 있는 수비 병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전해주기도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기적인 자리인 주유소 올라가는 법인데요. 이렇게 쓰레기통을 밟고 이 파란 천막 있는 곳
여기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에어컨을 밟고 올라가서 안테나를 밟고 올라간 다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안테나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앞으로 가면서 점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집니다. 이 자리가 정말 좋은 게 여기 엄폐물이 있어요. 그래서 잡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박격포로 죽여야 될 만한 뭐 수탄이나 뭐 이런 걸 잘 던져야 죽일까 말까 하는. 그리고 또 여기 부활 신호기를 막 이런 데 구석진 데 깔아놓고 있으면 죽여도 끊임없이 나오는, 정말 짜증나겠죠? 수비팀에서는 여기 한 분대가 있어주면 좋기는 하다. 근데 물론 이 자리가 또 그만큼의 효용을 못 낼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자리를 배제해버리고 C1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압박을 넣어서 C2를 먹어버리면 이 자리에 있는 인원들 다 내려와서 뛰어가야 됩니다. 물론 C2를 감싸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긴 합니다. 이거는 약간 쓸모있는 정도의 이제 C1 감쌀 때 팁인데요. 이렇게 공격팀이 먹고 나서 여기를 올라간 다음에 여기 난간을 타고 테라스 타고 가면은 여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먹으면 그래도 여기 활동하는 적군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위치, 또 적이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이전 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모드에서는 위가 올라가지거든요. 공방 모드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저희 오른쪽 건물을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잘못 가고 있는 거고 이쪽에 예, 처음 가봐가지고 잘 알려주는 방향대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여기로 와서 창문 넘어가서 여기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10초가 넘어서 죽어버렸고요. 공방 모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북쪽 루트에서 C1 북쪽에서 이 트레일러만 한번 잘 넘어가면은 사실 감싸기 어렵지 않습니다. C1이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존버하는 인원, 또 마이너이 당해본 존버 인원들을 알려주네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많이 당했다는 이 망루 밑에 엎드려 있는 체크 꼭 해야 되죠. 이 자리. 자, 그리고 이제 C1 옆에 있는 건물들이 옥상에 다 올라가집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상자 밟고 천막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 부활비꾼 깔아놓고 수비팀에서 계속 C1 압박. 너무 좋죠? 공격팀에서는 꼭 클리어할 위치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올라가는 루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터진 조그만 미니 캠핑카를 밟고 올라가셔가지고 천막 타고 점프해서 파크르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이 건물도 올라가집니다. 이제 이 건물은 좀 루트가 다양합니다. 제일 간단한 건 요걸 밟고 올라가는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보시면 나인원의 루트는 이렇게 하얀 컨테이너까지 올라가서 에어컨 올라가서 올라가는 안정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등 밟고 에어컨 타고 올라가는 제일 빠른 방법,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건물도 올라가지고, 요 건물이 핵심이에요. 수비팀에겐 핵심, 공격팀에겐 가장 화나는 장소. 일단 여기도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이 수비팀에서는 선택하기 좋은 방법이죠. 상자를 처음에 올라가서 여기 천막 끄트머리로 올라가고요. 여기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부활시험은 전 여기다 숨겨놓기도 합니다. 이 나무를 밟고 올라가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비콘을 숨겨놓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제 여기서는 여기죠. 이 벽돌을 뒤에 거를 조그만 것부터 밟고 올라가서 이걸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옥상들을 다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잿더미 공략 완료했고요. 또 다음 맵도 한번 또 준비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